자, 오늘 페이지 118페이지 일의 원리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한테 일이라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일, 워크, 뭐죠? 힘과 이동거리, W FS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의 원리라는 걸 썼네요, 그죠? 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뭘 가지고 일을 합니까? 하는데요. 직접 내가 손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내가 맨몸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뭐 물체를 밀었어요. 뭐 또는 벽돌을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걸 보자 하겠습니다. 인간은 뭐 도구를 인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구를 사용했는데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손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들이에요. 도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바로 이 부분은 도르래가 있네요, 그죠? 지뢰 지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비중기. 비면도 있고요. 빗면이랑 또 혹시 한번 할까요? 웅직도르래. 축바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저기 뭐 하나 거기 적혀 있네. 예, 안 적혀 있으니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어요. 밖에 이용. 이따잖아. 오. 자, 먼저 지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의 구조는요. 막대기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예. 여기에 물체를 놔뒀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아니라 W 웨이트를 썼습니다. 무게를 썼습니다. W는 결국에 M 질량에 대해서 중가스로 꼽으면 mg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mg를 다 쓰기 뭐 해가지고 W 웨이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무게에 되겠고 결국에 무게라는 것은 그 물체에 걸리는 중력의 크기 될 수 있겠죠. 여기다 받침대를 놔뒀네요. 여기를 우리는 받침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늘 다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되나요? 내가 힘을 주고 있네요. 여기가 힘점됩니다. 그러면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작용하는 여기를 우리는 작용점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그래서 여기 힘, 내가 힘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생짜로 들어올리려면 당연히 물체의 무게만큼 줘야 됩니다. 50kg짜리 돌덩어리 들어올리겠다고요? 500N의 힘을 줘야 되겠다고요. 물론 뭐 9.8하면 490N 되겠습니다만은요. 이해됐습니까? 50kg 정도면 내가 어떻게 좀 들어올리기만 할 것 같아요. 근데 100kg를 들어올리고 하면 나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물며 200kg 이상 되는 그런 화학 큰 돌덩어리를 혼자 들으라 안 되잖아요. 둘이 들으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서너 명 이상이 들어올리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힘이 한번 삐끗하면 한 사람한테 넘어지면 비행사고 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힘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하는데요. 이런 지뢰를 사용하면 난 힘을 좀 적게 주어도 됩니다. 어느 정도나 적게 주어도 됩니까? 하면 요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 거리를 A라 할게요. 이런 숫자 내 마음대로 쓴 겁니다. 네. 힘점 사이에 받침 사이에 이러면 B라 하겠습니다. 나는 이 힘을 이 물체의 무게, 웨이트 대비 이 길이의 비율에다가는 B분의 A만큼의 힘만 주어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B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내가 줄 힘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거든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쓴다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지구를 그렇죠. 예, 튼튼한 이 지뢰하고 튼튼한 받침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한 그런 양반도 있었죠. 지구가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딱 한번. 뱅뱅뱅 돌.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우리는 돌림 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돌림까지는 설명하기 어렵고 그냥 B분의 A, 요 길이 비율로 이걸 작게 주어도 되겠는데요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내가 힘집에서 힘을 줘서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H1 들어 올렸습니다. H2를 내리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H2를 내리면서 H1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 그림상 B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움직인 H2의 길이는 H1의 길이보다 어때? 더 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한 일은 합니다. 한 일, W는 어떻게 쓴다? MG. FS 하면 되잖아. 자, 내가 한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요만큼의 힘의 크기였습니다. W 대 B, B분의 A만큼의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해준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용 그리는 H2가 될 것입니다 하네요. 알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 H1 대 H2의 길이비는 결국엔 A 대 B의 길이비하고 다르지? 않죠. 그냥 이 H1을 A라 쓰고 H2를 B라 써도 상관없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W. 자,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은 그렇다 치면 지뢰가 한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뢰가 한 일은 어차피 물체 무게만큼에 대해서 이동거리 A가 된 거죠. 지워가니까 어때? 예, 같습니다. 결국엔 내가 직접 한 일이나 내가 돌을 직접 들어 올려서 A만큼 들어 올릴 일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A만큼 들어 올릴 일이나 그 크기는 뭐하다? 같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뢰를 사용했더니 분명히 힘은 그 물체의 무게보다 작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에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 거리는 어떻습니까? 한데요. 내가 직접 들어올리면 조금만 들어올리면 되는데 이건 많이 내려야 되네요. 이동 거리는 손해를 봐요. 힘에는 이득을 받습니다. 적은 힘을 줘도 되는데 이동 거리는 손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워크 일에는 뭐하다? 이래는 같다는 거죠. 같다. 해준 일은 같다. 예, 바로 이게 일 원리입니다.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일 크기는 똑같다 되겠습니다. 물론 뭐 마찰이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포함합니다. 그럼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가 마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재밌어지죠. 일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하는데 그럼 왜 써요? 50kg짜리 돌덩어리를 어떻게 들어 올릴만 할 것 같습니다. 100kg짜리 돌덩어리 못 들겠습니다. 200kg짜리 돌덩어리는 여러 명이서 들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잘못하면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 사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도구를 사용한다면 내가 직접 혼자 들 수 없는 돌덩이도 들어올릴 수 있거든 하는 거라고요. 잘 알겠습니까?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뢰는요, 제1종 지뢰, 제2종 지뢰, 제3종 지뢰 이런 걸로 좀 소개되네요. 제1종 지뢰는 예, 여기가 받침점, 이쪽이 힘점, 여기가 작용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어줘야 될 힘 F는 A, B에 대해서 물체의 무게 B분의 A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제2종 지뢰는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받침점, 작용점, 힘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길이를 따지면 요 길이가 A, 요만큼의 길이를 B. 그래서 내가 넣어줘야 될 힘 F는 역시 B분의 A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반 경첩이 있었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는 거죠. 내 손이 멈췄는데 불빛이 올라갔네요. 왜 그래요? 관선. 오 좋아요. 오. 여기까지 저희가 노리신 거야 이거. 자 어쨌든 이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보단 작았습니다. 그 말은 힘에는 이득이 있었어요. 대신 거리의 손해를 본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움직인다 생각하면 얘는 요만큼 움직여, 난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제3종질에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3종질에는 물체가 여기 있고 힘을 이쪽에 주는 겁니다. B, A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힘은 물체의 무게 대비 B분의 A인데 이거는 무게보다 물체 무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힘의 손해를 가져옵니다. 물체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됩니다. 그 왜? 근데 이동 거리는 그렇지 이동 거리가 거리에는 이득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우리가 제3종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제3종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우리의 관절이 그러한데요. 관절 여기가 받침점 됩니다. 손 여기가 자음점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대가 뼈에 붙어갖고 이 근육이 조금 움직여도 손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만약 이 근육이 여기도 있다 생각하면 근육이 엄청 움직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근육이 조금만 움직여도 팔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덤프 트럭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덤프해갖고는 오는 것을 그래서 강한 유압 프레스로 쫙 밀어주어서 덤프 던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제3종질에는 이동거리 이득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람 팔이 관절이 그러하다 하겠다고요. 실상 다리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1종, 2종, 3종질이든 간에 결국엔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의 크기는 뭐하다? 똑같다 하는 거라고요. 자, 빗면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경사면에 경사각 세타를 가지고 어떤 물체 질량치 m이 있었습니다. 이 물체한테 걸리는 중력이란 건 이렇게 mg로 정됩니다. 네. 이 힘을 분석해 보자고요. 예, 수직을 눌러주는 F2라는 힘이 있겠고요.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 F1이 있겠고요. 예, 이 F1의 크기는 mg에 대한 사인 세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빗면에 마찰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 질량치 m은 빗면 따라서 mg 사인 세타 힘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얘를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mg 사인 세타 힘을 빗면과 이쪽 방향 내가 밀어주면 되겠죠. 네. 등속으로 움직인다 할 때 알짜인 0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등속으로 천천히 내리든지 또 등속으로 천천히 올린다면 mg 사인 세타의 크기와 같은 크기 힘을 밀어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웨이트 질량체가 이렇게 있었네요. 요
놈을 이제 뭐 이걸 B라 하고 요거를 A라 해봅시다. 됐습니까? 안 됐을까? 2분의 A니까 요걸 B라 하고 요거를 A라 할게요.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걸 내가 직접 올린다면 하겠습니다. 직접 올릴 때는 물체의 무게, 즉 M, G만큼의 힘을 주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직접 해준다면 일의 크기는 합니다. 물체의 무게에다가 A만큼 올리면 되죠. 그러면 물체 무게에다가 mg, a 이해됐어요? a 대신에 h 쓰면 mg, h가 되겠고 그게 위치는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물체의 웨이트 돼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올리는 힘 F, 즉 내가 해줘야 될 힘 F는 얼마입니까? 하면 mg의 사인 세타만큼 하면 되겠죠. 예, 요 mg 대신에 뭐 w로 고쳐도 상관없겠습니다.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사인 세타만큼만 해주면 됩니다. 빈면에 마찰이 없다는 가정에서 그 정도 힘만 주면 등속으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빈면 따라 빈면을 이용해서 한 일은 하겠습니다. 빈면을 통해서 한 일은 하겠네요. W의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하면 B죠. 사인 세타 한번 생각해봐. 사인 세타 어떻게 나타낼까? 여기 세타가 어디고? 세타는 당연히 요 가격이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는 B분의 네. A잖아요. 이게 B분의 A잖아요. B 사라지면 결국엔 A. 직접 해준 일이나 빈면을 통해서 해준 일은 뭐하다? 같다. 갖다 되겠습니다. 물론 빈면 마찰이 없다.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빈면에 마찰이 있으면 그보다 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내가 마찰을 통해서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빈면 사용합니까? 100kg짜리 직접 이렇게 탁저기로 올릴 수는 없어요. 한번 또 누구 하나 100kg 그 정도쯤이 한 사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희주가 그래요? 민혁이 할 수 있어. 예, 반면 이제 뭐 빈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빈면 각이 30도를 준다면 얼마 힘이 되겠습니까? 하면 500N이 되겠죠.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동그란 즉 이제 그냥 네모난 물체가 아니라 동그란 드럼통 같은 걸 밀어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훨씬 더 복잡한 물리체가 필요하고요. 고등학교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물체 얘기는 이제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회전한 물체에 대해서는 대학교 가서 훨씬 더 고급 물리학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되나? 네. 어쨌든 모양 무시할 수 있고 크게 무시할 수 있는 어떤 질량체를 그냥 빈면이 마찰하는 빈면을 타고 밀어 올릴 때 해준 일이나 그리고 직접 끌어올린 일이나 같다. 근데 왜 빈면을 사용합니까? 내가 힘을 좀 작게 주어도 즉 힘에 대한 이득이 있겠고 대신 이동 거리가 좀 길어진다는 거죠. 이래서요? 네. 우리가 언더백이 사는 이 경사가 너무 급해요. 경사가 급한 거를 자동차가 직접 다이렉트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죠. 그것도 역시 빈면이 되겠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더백이 갈 때 직접 이렇게 계속 경사를 올라가는 것보단 직접 지그재그로 우리도 이렇게 가도 좀 올라갈만 합니다. 거리가 멀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간다는 것은 경사각이 줄어드는 그치? 직접 올라가는 것보다 경사각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게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응? 너무 더워요. 벌써. 아래통 같은 밑에 같은. 자, 도르래 얘기해 보도록 하죠. 도르래가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 119쪽에 있나요?
예, 뭐 굉장히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도르래에 대해서. 도르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네요. 네.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고정 도르래는요, 물체의 무게, 웨이트 대비 내가 해줘야 될 힘을 합니다. 무게요? 예, 그대로 mg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해줘야 될 힘은 얼마입니까 하면 이 마찰이 없다는 가정에서 무게 그 자체만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왜 고정 도르래 씁니까? 그러니까요. 직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물에서 물을 붓는데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허리도 숙여야 되고 이거 들어올리면 이 팔이 고정도 힘들어요. 네. 고정 도레는 허리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내리면 되죠. 심지어 내 체중까지 실어서 내려도 되잖아요. 중력이 중력. 그죠? 내 체중에 중력까지 실어서도 이랬어요? 네.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고정 도레는 유용하다. 즉 내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당기는 것과 뭐 이제 끌어당기는 것과 중력 방향, 밀어내리는 방향이 어떤 게 더 힘이 좋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요 움직도르래네요. 움직도르래는 반지름 R을 가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힘을 줍니다. 물체의 여기에 있으면서요. 나중에도 또 한 번 더 이제 돌리민 토크에 대해서 소개될 텐데 이 반지름 R에 대해서 넣어줘야 될 힘 F는 물체의 무게의 2분의 1만 넣어주면 됩니다. 와. 오. 꼴이다 좀. 예. 그래서 대신 물체가 H만큼 올라가면 나는 올려야 될 것은 2H만큼 올려야 됩니다. 결국 힘은 반절, 이동 거리는 2배 되는 이게 움직도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움직도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복합도로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페이지에 아까 몇 페이지지? 119페이지에 보면 꽤 다양한 복합도로가 여러분한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체가 웨이트되어 있습니다. 이 실에는 하겠어요. 예, 2분의 1W만 매기면 되죠. 네. 또 도래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럼 이 실에는 4분의 4분의 1W면 됩니다. 하나 더 쓸까요? 그럼 8분의 1W면 되겠다는 거죠. 우와, 너무 대신 요게 H 올라간 다음에 요놈은 8분의 1. 그치 8배나 아, 더 8H가 8H가 더 많이 올라가줍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그거 외에도 오른쪽에 보면 뭐 도래를 올라가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요렇게 올린다면은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가 있었다면 요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나서 6분의 1W로 그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겠다고요. 이해됐음?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놈이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란 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내 혼자서 100kg짜리 돌을 들 수는 없잖아요. 예. 2명 이상이 이제 힘을 줘야 되는데 와 그것도 힘의 균형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면은 훨씬 더 뭐하다? 안전하게 작은 힘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고 이해됐습니까? 아까 내가 50kg짜리 해야 했는데 그럼 50kg짜리 이걸 내가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치죠.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 개 못해요. 근데 이런 걸 사용하면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이런 거중기를 사용해서 훨씬 더 짧은 시간 만에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화성을 지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그게 부서졌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 회복을 그 설계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상 회복을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무슨 지정으로 문화유산인가 뭐 그런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가요?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복합도로에 관한 문제는 물리 경시대회 쪽에서 보면 꽤 잘 물어오는 이 복합도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 놈의 무게에 대해서 이쪽이 요거에 장력 T, 즉 장력 T가 물체 무게만큼 걸린다는 네. 되는데요. 네. 요게 2분의 1T, 2분의 1T. 그럼 이거는 4분의 1T씩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반면 아까 말했지만 이걸 힘이 몇 개씩 나눴다고?
6개 나누니까 요 장력 t에 대해서 요 놈은 6분의 1 t의 장력, 즉 6분의 1 무게만큼 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한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진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각종 고가 크레인 이런 것들 다 이런 도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짐차 이거 뭐 쫙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 무거운 가전제품들하고 이것들을 그냥 올리고 하는데 그냥 생짜로 올릴 수는 없어요. 도료를 사용해서 힘을 적게 쓰는 걸 해준다고요. 크레인이 열 수톤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모터 힘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료를 이용해서 힘을 마하자고 배분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모터 하나가 사람 뭐 10명 타서 저건 600kg짜리 600kg는 직접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터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훨씬 적은 모터인데 대신 뭐 하자고? 도료를 이용해서 힘을 적게 사용하자 하겠다고요. 또한 이제 이 뒤에 무게축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좀 무게축을 이용해서 또 적게 즉 직접 생짜로 600kg짜리 엘리베이터 통을 들어올릴 게 아니라 바깥쪽에다가 이제 좀 적은 질량체지만 무게추를 달아놓고 그래서 적은 힘으로 그렇게 도료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관련한 학과 내지는 또 엘리베이터 전문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엘리베이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생수 배달하는 아저씨들 5층짜리 빌라, 4층짜리 빌라 그 올라가는 거 싫어해요. 당연하죠. 왜? 그걸 그대로 실어 올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위치는 좀 올려야 되고 자기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머에 뭐 치킨 하나 시켰는데 이제 서비스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 보니까 2리터 생수 12병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 치킨이 목적이야, 물이 목적이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치킨 배달하는 오토바이 치킨 배달하는 사람들이 물 12통을 갖다 달래. 2리터짜리 12통이요. 왜 이거 이제 추가 수용품 있을 거 아니에요. 기껏해봐 캔콜라 하나 더 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진상이다. 예. 채무다. 좋은 방법 혹시 가르쳤던가요, 여러분한테? 아, 물 시키면 그런 방법이 있구나. 아, 예. 너무 진짜. 근데 생수랑 플라스틱 병에 파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 바퀴. 라스트 축바퀴 얘기할게요. 축바퀴. 반지름이 R인 축바퀴 되겠습니다. 축바퀴는 같은 축을 공유하는 놈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반지름이 이제 라지 R로 이렇게 한번 삼아볼 수 있겠죠. 누구지? 옵토머스. 이해됐어요? 됐나요? 그래서 같은 축을 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얘가 이쪽에서 넣어줘야 될 힘의 F는 하겠습니다. 2분의 1. 라지 R분의 스몰 R의 비율만큼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이것도 꼴이네.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쪽 큰 반지름 큰 쪽은 적은 힘만 주어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말이 나타났던지. 그래서 이 축바퀴의 대표적인 놈이요. 설마 그거 가지고 그 왕관기? 아, 왕관기를 어떻게 가져와? 벽에 붙어 있는데. 가질 수 있지 않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용해 지금. 그 왕관기 가져올 수 있어? 아니 뭐 왕관 신세계야? 왕관기 가져올 때까지. 근데 저기 아니 저기가 있어. 저기 왕관기 저기 좀 있어. 저기 보여야 돼. 저거 내기.
아니 나 저게 이해가 안 돼. 당연히 네. 이분이 진짜 만원이 가져오시면 감동받. 뭘 가져올 것 같아? 완강.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아 저기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드라이브가 안 보이네요. 아. 저희 제 애들이 왕관기 때문에 왕관기 때우실 거라고 지금. 자 드라이버를 보면 이렇게 네. 손잡이 부분이 아. 있잖아요. 여기를 돌려도 돌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손잡이 부분 돌리면 훨씬 쉽게 편하죠. 돌아가잖아 하는 이런 얘기 꼭 드립니다. 이해됐어요? 됐니? 네. 왕관기 떼서 한번 보여줘. 쉽구나. 근데 왜 쉽게 돌아가는 이유가? 근데 이게 여기서 6개 나왔죠. 아니 저거 다 드라이브 사고 싶은 거 아니야? 쓸 자리가 아니 없어. 하나 있으려고. 아, 저 그림 어떻게 그려? 그런데 저게 아니라 하나 더 했으면 이렇게 내쪽으로 돼요. 잘 그리지. 그래도 이건 똑같다고. 오 자전거. 아, 그럼. 아. 와. 오. 축바퀴 대표 기구 중에 하나가 이 자전거 기어인데요. 네. 하나의 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얘네 왜 이렇게 열정이 감동받았어요. 자 하나의 축을 공유하는데요. 네. 자 높은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면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작은 걸.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큰 힘은 결국엔 아주 어렵죠. 돌림 힘으로서의 힘이에요. 돌림 힘으로서의 힘.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내가 똑같은 힘을 주되 이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돌림 힘, 토크가 커져요. 네? 그지? 그죠. 돌림 힘, 토크가 커져요. 네. 그래서 높은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체인의 위치 이걸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체인 위치 이쪽으로 올려야 됩니까? 아래쪽. 아래쪽? 작은 바퀴 쪽으로요? 이거 아니, 올리지 작은 않아. 바퀴 쪽으로. 몰라, 기억이 잘 안 나. 나도 작은 자는 바퀴 거. 쪽으로죠. 안 탄지 오래. 이해되죠? 커야 되잖아. 그래서 커야 느리지만 이쪽으로 빨리 올려야 느리지만 바꿔야 빨리 기어를. 느려. 자전거 안 탄지 오래. 이거 하고 원래 하고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달려야 돼요. 달려야 그러다가 돼요. 잘 고장난다. 앞바퀴를 오. 올라가는 거네. 됐다 됐다. 오.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뭐 한다고? 네. 출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토크 돌림의 크기가 커지면서 좀 더 수월하게. 산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네. 근데 대신 내가 페달을 많이 밟아야 돼. 많이 네. 막 오래 밟아야 돼요. 이동 거리가. 그지? 예. 결국엔 그것은 이동 거리에 이제 손해를 보겠습니다. 대신 언덕백이 올라가는데 이 작은 바퀴 갖고는 언덕백이 못 올라가요. 물론 뭐 작은 언덕이 그냥 가력으로 올라가겠지만 그게 이제 뭐 수 킬로미터 이상 그 고바위란 말이 수는 말이 저기 사투리가 뭐야? 오바. 고바위. 오빠위. 그 언덕길 경사로 고바위를 하는데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되겠나? 자 그럼 다시. 체인 빠졌다. 제가 되고요. 자 지금 언덕백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큰 바퀴에 넣어야 됩니까? 작은 바퀴에 넣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아니야. 거기 작은 바퀴. 거기 거기 작은 바퀴죠. 네, 거기가 작은.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높은 언덕백이 올라갈 때는 힘이 자 높은 언덕백이 올라갈 때 내가 페달은 리스크는. 여기로 밟잖아요. 네. 이걸로 밟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힘을 전달합니까? 하면 이걸 뭐라고 하나? 톱니바퀴한테 이제 힘을 줄 텐데요. 네. 아 작은. 이 축에서부터 거리 이거 내가 주는 힘은 여기 똑같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요 축에서 거리가 작은 바퀴 쪽은요. 그래서 나중에 돌림힘 얘기하는데 힘 F 곱하기 거리 R이 돌림힘이랬잖아요. 네. 돌림힘 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바퀴 쪽은 더 큰 힘이 걸려요. 내 이 페달 밟는 힘에 대해서. 그래서 높은 언덕백이 올라갈 때는 앞쪽은 내가 밟아줘야 될 이 힘에 대해서 더 큰 힘을 주기 위해서 작은 바퀴 쪽에, 작은 톱니 쪽에 대신 뒤쪽 바퀴 쪽은 그 언덕백을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덕백이 더 큰 힘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큰 톱니 쪽에.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뭐 이제 언덕백이 올라갈 때는 앞쪽은 작은 기어를, 뒤쪽은 큰 기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평지 달릴 때는 이렇게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가끔 비싼 자전거 갖고 앞에 작은 거 뒤에 큰 거 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비싼 자전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요? 비싸 보여요.
당근에 3만 주고 샀는데요. 대신들한테 3만 내게 옆할 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축바퀴 쪽은 여러분들이 꽤 연구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엔 기계 동력의 전달 쪽이거든요. 아직 여러분한테는 이게 분명히 어렵습니다만 옛날 경공업 그러니까 실로 뭐 직물 짜고 직물 짠다는 말이 아닙니까? 천 만들고 하는 네.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할 때는 하나의 큰 모터에서 동력을 전달시켜서 공정 전체를 돌렸어요. 여러 축바퀴, 여러 체인, 여러 벨트를 이용하면서 말입니다. 각마다 모든 이제 동력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동력원을 여러 개 분산시켰죠. 왜냐면 뭐 그거 쭉 하는데 힘은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동기 모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힘이 뭐 여기 장비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런 전동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힘이 남아도니까 그걸 벨트를 이용해서 여러 대 보내고 대신 이제 그 필요한 힘이 큰 힘 필요한 쪽은 이제 큰 바퀴 쪽을, 작은 힘 필요한 쪽은 또 작은 바퀴 쪽을 그런 쪽으로 힘을 분배를 시켰습니다. 좀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거를 설계한 사람과 거기서 일한 사람은 임금 차이가 나죠. 설계한 사람이 당연히 훨씬이죠.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쪽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플랜트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 이해됐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플랜트를 설계하는 학과가 산업공학과 이런 쪽인데요. 거기는 이제 돈 경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똑같이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제 공장 설계 비용, 생산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판매 시 이익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꽤 앞으로도 뭐 여러 플랜트는 설계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알겠나? 예. 정리하십시오. 정리가 다 됐으면 문제풀이 시작해.